물속에서도 그 음파 탐지는 좀 더 이렇게 거리가 멀리 탐지를 할 수 있는데요. 또는 육상에서도 음파로 또는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빛으로도 모르스 부호처럼 통신이 가능한데요.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 놓읍시다. 그러면 이거를 숫자 몇 번을 깜빡이면 이것은 2번이고 몇 번 깜빡이면 4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자신이 해석을 하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우리가 그 신호를 다 외우지 못했을 때 자동으로 그것을 누르면은 그 해당되는 언어라든지 단어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빛을 깜빡임을 따라 표시되고, 저쪽에서도 그것을 수신해 갖고 그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돼서 한다면 되게 좋겠죠. 야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음향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음향도 물속에서 전파를 할 때 그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어떤 숫자 방식의 통신이 아니라 그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진법스로서 통신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음향이나 빛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음향을 이렇게 잡을 때 자동으로 그것이 상대방의 어떤 화면에 그냥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가 일일이 이게 무엇이지 하면서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 음향의 소리를 듣고 자동으로 문자로 해석되거나 그것이 특정 영상으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사전 약속된 영상이라면 그 영상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통신이 가능할 텐데요. 내가 이렇게 사전 그 약속된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내가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 10,00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되는 거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몇 번 깜빡이면 이건 몇 번을 의미하는 거로, 이 해당되는 영상에 해당한다 그러면 영상으로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것을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소리를 갖다가 땅땅땅땅땅 울린다고 합시다. 그럼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 그림을 뜻하는구나 라서 그림 방식으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림 하나, 그림 둘, 그림 셋 이렇게 합하면 의미를 해석할 수, 이게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 개가 아니라 영상이다는 거죠. 영상, 뭐 사진 플러스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이런 방법도 음향으로서 가능하고 빛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영상, 이런 송수신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뭐 다른 어떤 인터넷에서 이렇게 통신망을 하실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애플이 됐든 이 숫자를 문자로 전 세계 어떤 언어를 숫자로 변환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여행국이 이 숫자만 되면 어디에 가서나 이렇게 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도 쉽고요. 이거를 이제 진법수를 대신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숫자 방식의 컴퓨터 언어로 만들면서 그럼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시면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으면 해당되는 이렇게 트랜지스터 셀을 합하면 이것이 그입니다. 이 트랜지스터와 카페시터를 합하면 그입니다. 또는 뭐 HDD 또는 SSD에서 이렇게 저장하는 그 셀을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뭐 숫자 2다, 숫자 8이다, 또는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진법수에서 뭐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제안한 기술이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그 인터넷 안에서도 이렇게 어떤 특정 어떤 숫자가 제일 편하죠. 또 특정 어떤 기호를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도 돼요. 스스로 이게 만들어도 되죠. 내가 짝대기 하나는 숫자 1을 뜻하고 짝대기 3개는 숫자 8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내가 뭐 이거 하나는 숫자 몇을 뜻하고 이거는 숫자 이렇게 7을 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가 뭐가 됐든 기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자기가 스스로 창조해 낼 수가 있는데요. 뭐 그 만들기 나름이죠. 둘만의 약속. 두 사람끼리 언어를 이거 하면 빚 갚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듯이 언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언어를.
그래서 뭐 기호 이런 식으로 문자 방식으로 하거나 보이는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동작으로 인식을 해서 언어를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해서 음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가 소리 내서 이러면 이것은 빨리 행동해 이런 것이다. 와 이러면 빨리 밥 먹어라. 이렇게 언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이렇게 보이는 문자 방식 또는 기호 방식이겠죠. 또는 이렇게 해서 음방식 또는 행동 방식 이런 걸로도 언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신호에서도 숫자를 따라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영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4만 개의 영상 중에 몇 번을 의미한다라고 의미하면 그 영상을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합해가지고 의미를 갖다가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이 돼서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잠수함 통신할 때도 이런 음향 탐지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자동으로 번역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되게 의미가 섬세하게 해석이 되겠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위성통신에서도 가능하고 모든 통신에서도 이런 것을 하시면 뭐 음향이라든지 또는 빛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정해놓은 어떤 기호 정해놓은 이런 것을 따라서 정해놓은 것을 따라서도 할 수 있다. 또 뭐 암호통신 같은 것이지만 어떤 영상을 갖다 연달아서 보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을 보내거나 해당 영상을 보면은 즉시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암호수교로도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영상 방식의 영상을 한 4만 개 만들어 놓고 사진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그걸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참 군에서 어떤 전투기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투기 통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자동으로 해석되면 더 좋겠죠. 수동으로도 되지만 자동으로 해석됐을 때 이게 이제 편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컴퓨터 안에다가 영상을 해당되는 요새 AI 시대지 않습니까? AI 시대면 컴퓨터 안에서 음향을 갖다가 이렇게 만약에 만화 영화 같은 것이 만화가 있다 그러면 첫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페이지고 있고 세 페이지 이렇게 해서 만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숫자를 갖다가 음향이든 통신 빛으로 하든 뭐 어떤 그 인터넷상에 있어서 위성통신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상에서의 통신이 됐든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 영상이 연달아 가지고 화면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여기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냥 영상이 우리가 만화를 쭉 보듯이 영상이 이렇게 슬라이드 같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정해놓은 약속을 따라서 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만화 그릴 때나 또는 만화 영화 또는 뭐 광고 사진 또는 광고 어떤 촬영 또는 드라마 영화 제작할 때 해당되는 사람이라든지 가구 뭐다음에 동물 이렇게 산 이런 것들을 파일로 형성을 하자. 파일로 해서 사람 10,000개, 산 파일 10,000개, 강아지 파일 10,000개 갖다가 붙여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동작 프로그램에 대입을 해갖고 동작하는 방법으로 만화에서는 이렇게 또 한 사람이 동작하려면 똑같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연달아서 움직이는 것을 그려가지고 연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만화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파일로 구성하는 방법. 그래 구성하고 되게 싸게 하고
또 엄청 풍성하죠. 이렇게 사진, 뭐 사람 파일이 10,000개니까 10,000명의 배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화 캐릭터도 이렇게 그리기에 따라서 캐릭터 얼굴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파일로서 한 10만 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파일을 갖다가 이렇게 대입만 하면 이게 영상이 만들어지거나 사진이 만들어진다면 대단히 놀랍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음향 탐지 방식으로라도 이것에 해당되는 음을 되게 빠르게 전송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영상으로 표시해 줄 수 있다. 빛 탐지라도 빛으로 신호를 보낸다 할지라도 해당되는 약속된 영상을 갖다 연달아서 어떤 약속된 영상이라는 것은 사람, 첫 번째 1번은 사람이다. 2번은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가 이렇게 프로테이즈가 있는데 이 프로테이즈는 사람 있어야 되고 여기는 나무 있어야 되고 여기는 가구 있어야 되고 강아지 뛰는 장면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숫자로 갖다 보내면 자동으로 영상을 표시해 준다는 거죠. AI 시대에서 이런 부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통신을 영상 통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상 통신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도 나는 보내기를 음향으로 보내고 나는 보내기를 비신호로 보냈지만 숫자 방식으로 보내고 또는 인터넷 안에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할지라도 숫자로 보냈다 할지라도 사전 약속된 그 파일을 통해서 사람은 1번이고 동물은 4번 그다음 하마는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뭐 가구는 몇 번 그거를 갖다 하나의 화면에 조합을 시키고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우리가 만화 보듯이 이게 장면을 다시 그것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한다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그냥 그 숫자 방식으로 전송이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진법수로도 전송할 수 있고 숫자 방식으로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전 약속된 파일을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냥 금방 그 화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금방 컴퓨터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컴퓨터니까 자동으로 화면이 만들어지면서 화면의 연속이 동영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진법수나 어떤 그 숫자 방식. 저는 진법수나 숫자 방식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숫자가 솔직히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정해놓은 이런 것을 따라 숫자를 정해놓으면 해당되는 어떤 화면에 만화처럼 해서 사람은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구성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또는 픽셀 수를 따라서 전송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픽셀에 있어서 사람의 모양이라도 이 픽셀에 있어서 색깔로도 표시되고 이렇게 픽셀이 있다면 해당되는 픽셀에 있어서 몇 번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따라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형태가 나타나 그 사람의 얼굴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픽셀 안에 있는 어떤 색깔의 정보, 그 프로테이지 정도를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송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픽셀 안에 이거는 이 정도 색깔이 몇 퍼센트 들어있고 이것은 몇 번이다라고 숫자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숫자를 전송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색깔 정보도 숫자로 표시해서 하거나 그 프로테이지, 그러니까 그 픽셀을 차지하고 있는 색깔의 정보도 프로테이지. 그러면 픽셀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전체 화면에서 픽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장면이 묘사되니까 그걸 다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전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컴퓨터는 자동 해석되어서 그거를 영상으로 다시 표현해 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해당되는 어떤 언어다 그러면 그것도 숫자로 그냥 보내면 거기서 음향의 어떤 주파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향의 주파수가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숫자로 표현해 갖고 전송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전송을 하면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전송을 할 때 압축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크기지만 이렇게 쓰면은 파일이 크죠. 그러니까 나노 구조로 이렇게 하면 파일이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축소하는 방법인데요. 현재도 쓰고 있는 방식인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줄여서 다시 한번 사진을 찰칵 찍어줍니다. 그 숫자를 찍어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뭐 이렇게 나노 구조로 이렇게 숫자로 변환시켜도 되고 글자를 그거 찍어가지고 숫자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걸 찍어요. 사진 촬영으로. 그러면 찍어가지고 다시 그걸 1000분의 1로 줄인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현명형 방식으로 다시 그것을 이렇게 압축 파일 보듯이 현미경 방식으로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에다 숫자로 모든 걸 표현해서 색깔도 그렇고 색깔도 그래요. 색깔의 냄새도 숫자로 표현해서 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로가 전송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모든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 그래서 자동으로 암호가 전용 단말기처럼 서로 사전된 약속된 암호가 풀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임의로 오늘의 암호는 열려라 참깨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추가로 자기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보안 방법을 선택하면 그 파일을 가로채도 내용을 모를 텐데요. 암호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존에 정해놓은 암호 플러스 자기가 이렇게 새로 정해놓은 이렇게 그날의 암호, 군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인터넷 어떤 이메일 주고받거나 동영상 주고받거나 파일 주고받을 때 이와 같은 보안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드론 조종할 때도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얼굴 인식 기능과 조종자, 그다음에 전용 단말기, 자동으로 암호가 풀어지는 전용 단말기 플러스 오늘의 암호, 열려라 참깨 또는 뭐 이렇게 4786 뭐 비밀번호 있잖아요. A-뭐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를 정해갖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그래서 모든 드론 조종할 때 군에서 전쟁할 때 드론 많이 사용하는데 암호 체계를 상대방이 이렇게 영상을 보더라도 그걸 가로챌 수 없거나 이렇게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전용 단말기 외에는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이렇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통해서 가로채려고 해도 드론을 조정하려고 해도 드론이 이제 전파 수신을 이렇게 암호가 안 맞으니까 거절하거나 아예 그냥 제 방식대로 한번 드론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어서 군사적인 목표를 주고요. 5군데 찍을 수도 있어요. 좌표. 그럼 자동 함법으로 해서 거기만 공격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사 후의 망각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통신을 걔가 스스로 끊고 어떤 통신이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 뭐 전파로 이렇게 제밍하거나 이랬을 때 전파로 태우거나 이랬을 때 기판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절연 구조망을 절연 방어망을 딱 갖춘 채 그다음에 통신하지 않고 간다면 전파로 쏴도 안 된다는 게 금속체이잖아요. 금속체니까 그것도 이제 전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렇게 어떤 절연 구조를 갖출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드론 전쟁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이렇게 드론을 갖다 전파로 제밍하든지 아니면 전파로 태워가지고 전파를 열을 강하게 발산을 시켜서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면 열이 강하게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방의 기판을 태우거나 금속 구조하면 그걸 타고 흘러 들어가서 조종사를 이렇게 한다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타고 있지 않으니까 기판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부품을 태운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연 구조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절연 구조와 더불어서 발사의 망각 방식인 제 방식 GPS 유도 갖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좌표와 숫자 방식의 제 방식을 사용해 잠수함도 앞으로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치 전송을 할 때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보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디스플레이 영상 장치에서 위치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영상을 표시해 가지고 그걸 숫자로 바꿔 가지고 해당되는 영상 정보를 압축 전송을 통해서 이렇게 사진 찰칵 찍어 다시 축소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보가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일본 이렇게 하면 큰 파일이 되지만 나노 구조로 일본이면 적거든요. 그래서 연달아서 쭈르르 놓고 사진 촬영해서 다시 1000분의 1로 축소하면 압축 전송이 되고 이렇게 정보 단위가 적어져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